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타로카드에 공부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타로카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타로카드 0번부터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 좀 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을 빨리 하면은 너무 정신없고 말을 너무 느려뜨리면은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타로 카드는 메이저와 아르카나,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로 나뉘어요. 이게 보시면은 숫자 0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1번으로 가요. 심판 카드, 3개 카드로. 얘는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면서 이 메이저 아르카나를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쉬워요. 맨 처음 매지션을 만나고 하이프레세스를 만나고 엠프레스를 만나고 엠프로를 만나고 히어로판트를 만나고 러버스를 한 후에 체일럿, 스트렝스, 허밋, 윌퍼천, 그 다음에 저스티스, 행잉맨.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다시 템프런스에서 치유하면서 악마와 타워, 스타, 이렇게 저지먼트 월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카드들을 탁탁탁탁 깨워준다고 살아나는 거죠. 그 여정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나서 마이너 아르카나는 4원소, 펜타클, 완즈, 소드, 컵, 1, 2, 3, 4,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여왕, 나이트, 그 다음에 페이지, 네이브라고 하죠.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소드 14개씩 이렇게 가가지고요 78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0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타로 카드를 그냥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약간 신화 얘기를 해서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부족하지만 이 바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모양들이 다 참 다양해요. 이런 비포 애프터 이런 카드들도 거의 바보가 이렇게 절벽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장미꽃 향기를 맡고 있죠. 그만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도 뜻하고요. 레컴, 이것도 다 같이 하늘을 나르면서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지만 제가 가장 그 라이더 웨이트로 할 거예요. 바보카드의 뜻은 좀 이따 하고요. 여기에 연결된 그리스 신화를 약간 얘기해 볼까 해요. 너무 천천히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빨리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 태초에 카오스는 혼란이에요. 혼돈 속에, 카오스 혼돈 속에 맨 먼저 가이아 여신, 가이아와 에로스가 있었어요. 밑에는 타르타로스라고, 지하 언더월드 타르타로스, 깊은 지하 세계가 있었죠. 근데 이 사이에서 가이아가 아들 우라노스를 낳아요. 그래서 가이아가 우라노스에게 너는 여기만 비추어라 했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괘씸했죠. 가이아는 통치하겠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서 높이. 그래서 이거는 모성, 엄마 모계에서 이제 남성 위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아는 끝까지 제우스까지 싸웠지만 결국에는 제우스가 4대 권력자로 잡아가지고 남성 우월주의로
남성이 위로 올라간 현실까지 온 거죠. 근데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외눈박이 키클롭스, 헤카톤, 케이러스, 팔이 막 100개 달린, 그 다음에 타이탄이라고 하죠. 티탄족 12족을 낳아요. 그래서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쳐내기로 생각을 해서 이 티탄족들에게 우라노스를 제거할 사람이 있나 했더니 아무도 무서워서 나타나지를 않는데, 크로노스가 내가 해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낫을 만들어 줬어요, 가이아가. 그래서 밤이면 우라노스가 온다 해가지고 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하죠. 그래가지고 그 거품에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는 소리도 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우라노스는 이 땅 밑에 언더월드 타루타로스, 여기에다가 영혼이 갇혀져요. 그래서 권력이 제1 권력이 가이아였고요. 그 다음이 크로노스의 권력,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어요. 근데 가이아가 크로노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괘씸했어요. 자기한테 말을 안 들으면은 계속 남성 우월로 가잖아요. 크로노스가 여기 나오나, 크로노스가 레아하고 사이에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헤스티아, 화로의 여신이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올림프 신 12신 들어가는 거죠. 데메테르, 그 다음에 헤라가 그러니까 크로노스 딸인 거예요. 헤라,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헤라, 그 다음에 하데스, 나중엔 지옥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렇게 났는데 가이아가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했어요. 너도 우라노스처럼 자식에게 거세 당할 것이다. 축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무서워서 이 낳는 자식들마다 다 삼켜 먹어요. 그래서 레아가 너무 괴로워서 가이아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가이아가 마지막 이 아들이 제우스였거든요. 제우스를 동굴에 데려가서 몰래 숨겨놓고 여기서 출산을 하고 돌을 이제 천으로 감싸서 크로노스에게 주니까 크로노스가 덜컥 삼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때 메티스는 나중에 제우스의 부인이 되죠. 메티스가 구토제를 줘가지고 크로노스를 제거하면서 구토제를 줘서 얘네들이 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올림푸스를 거점으로 해서 제우스를 선두로 해서 크로노스와 올림푸스 얘네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게 크로노마키아예요. 마키아라는 게 전쟁이란 소리거든요. 크로노마키아. 여기에서 크로노스가 이겨요. 왜냐면 헤카토켈롭스, 키클롭스가 다 이쪽으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를 제거해서 제우스가 제3의 권력자가 돼요.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데스는 타루타로 지하세계, 포세이돈은 바다, 자기는 이 전체 이제 제비뽑기처럼 해가지고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아직도 가이아는 괘씸한 거예요.
계속 남성 중심이니까 권력을 잡았으면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아가 또다시 티포니라는 무서운 괴물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전쟁을 또 해요. 두 번째 전쟁이죠. 기간테스라는 괴물들과 다 얘가 난 거예요. 가이아가. 그래서 이거를 기간토마키 할 거예요. 기간테스들하고 전쟁했으니까. 여기에서 티폰이란 무시무시한 괴물한테 제우스가 힘줄도 다 뽑기고 이래가지고 동굴로 피신해 있어요. 이때 헤르메스랑 도와줘가지고 제우스가 다시 승리해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제우스는 4대 권력자로 완전히 구축해요. 여기까지 간단히. 그 사이에 뭐 밤의 여신 닉슨이 뭐 많은 신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우스 얘기를 할게요. 제우스는 맨 처음에 메티스 부인, 테티스 부인 막 쭉쭉쭉 오다가 드디어 7번째 부인 헤라를 만나요. 새로 변했죠. 참새로 변해가지고 불쌍한 척 하다가 헤라하고, 이제 헤라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으면은 정식 부인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정식 부인으로 해줘요. 그래서 헤라는 가정의 여신이에요. 바람도 안 펴요. 한 번도. 가정의 신이고 질투의 신이에요. 잘못된 걸 못 보죠. 가정의 그 질서를 위해서. 근데 제우스가 워낙에 바람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또 당할지 모르니까 권력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자식들을,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나중에 전쟁 중에 위험할까봐 영웅을 낳고, 영웅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 사이에 난, 그렇지만 오늘 얘기하는 디오니소스, 이제부터는 디오니소스를 얘기할게요. 바람을 피다가 이 세멜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집트의 그 공주로 있었는데, 이오죠? 이오, 에우리디케. 세멜레의 엄마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이집트에서 황소로 변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그래서 유럽이에요. 유럽을 거쳐서 그리스로 와요. 그래서 이집트의 에우리디케 아버지가 딸을 찾으라고 아들들을 풀어요.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카드모스가 얘를 찾으러 온 데를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았는데, 이제 소가 묶여있는 자리에서 도시를 세워라. 그게 테베예요. 여기에서 세멜레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카드모스 딸인 거예요. 세멜레는. 이런 소리도 있고, 제우스 신전에 여신이란 소리도 있어요. 원래 신화는 한 가지로 딱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세멜레는 디오니소스 엄마예요. 세멜레. 그런데 제우스가 세멜레를 만나고 있을 때 헤라가 질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음으로 변신해서 너가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본 적 있어? 제우스라고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멜레가 의심이 사가지고 제우스가 밤중에 오니까 제우스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냐고, 먼저 소원을 들어주겠냐고. 스틱스강에 신들이 맹세하면, 스틱스강이라는 거는 저승의 거기를 7바퀴 도는 강물인데 카이론이 뱃사공이에요. 여기를 맹세하면 어떤 신도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차하다 싶었는데 이거 헤라가 속임수구나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가 가장 약한 번개를 가지고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러 쫙 나타나니까 인간인 세멜레는 그 불빛에 타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얼른 세멜레 뱃속에 있던 아기를 꺼내서 제우스의 허벅지에 넣고 꼬매요. 그래서 10달이 다 돼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2번 태어난 자, 이런 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왜 세멜레 인간한테 태어났지만 다시 거기 신인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신이에요. 영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인도에 나시신가? 그래서 거기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인도에서 태어난 자, 그런 이름도 있거든요. 인도에서 숨겨서 키웠는데 그 세멜레의 언니 이오가 아마 돌봐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제우스라는 걸 알고 오는 거죠. 그리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동안에 헤라가 질투를 해서 광기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이집트, 아시아 온 동네를 떠돌아요. 그래서 이 풀에는 방황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치유를 받아요. 여신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포도주를 재배하는 법을 인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이런 소리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 것도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는 주로 여자들이 숭배했어요. 억압되어 있던 여자들이 숭배해서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디오니소스 숭배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 여자들을, 원래 이 디오니소스를 바쿠스, 우리가 자양음료제 바카스처럼, 그래서 바카, 숭배의 여자들을 바카라든가 디오니데스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은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술 먹고 광적으로 놀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이 전에 오르페우스 숭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도 얘네들이 다 거의 뭐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죠. 오르페우스는 그렇게 해서 죽었죠. 결국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됐지만, 이래서 그래가지고 디오니소스는 지하에 있는 엄마 세멜레를 구하러 지하를 가요. 가다가 폴림모토루 그 사람도 만나지만 지옥 가는 길을 알려준 거죠. 폴림노세스인가? 그래서 세멜레를 구해요. 그래서 세멜레는 티오넨가 해서 하늘에 해가지고 이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을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구하고, 그래서 포도주로 광적으로 사람을, 쾌락과 광적으로 만들어서 디오니소스는 쾌락의 신, 광기의 신, 방황의 신, 여행의 신, 술과 포도주의 신, 그런데 이 광기로 하게 된 것들을 그 위에서 가만히 놔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스페인의 투우 같이 사람들이 미치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대형 사건 하나 그냥 터트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한 달씩 매몰되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끊고 이런 식으로 이랬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막 성행하다가 기독교가 생기면서 뭐 12월서부터 3월까지는 거의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모시고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아예 있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화 얘기는 이걸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제우스가 난 자식들과의 관계들, 제우스와 연결된 신들의 그런 것들, 이것들은 차차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이 0번에 숫자 0번 더 풀이죠. 바보 0번 풀 어리석은 자.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0번 0번이라는 거는 무 아무것도 없음. 그만큼 순진하고 참 순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의 아이, 내면의 그림자, 내면에 있는 본능의 충동, 열성, 열정. 아, 그걸 얘기해야겠구나.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었.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 신화는 요걸로 됐고, 그러면서 오는 길에 살리에를 하고 여기 그래서 이거 좀 이 그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것들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거는 여기 포도주 담쟁이 덩쿨 그 다음에 티로소스라고 이렇게 솔방울이 이렇게 있는 지팡이 그 다음에 표범이 막 두 마리씩 나타나는 거는 그건 디오니소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승 살리오리스인가 그 사람을 그 미노스 우리가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굉장히 좋았나 봐요. 좋았어요. 그래서 미노스 왕에게 이 스승이 술 먹고 주정 부리는데도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니까 디오니소스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근데 나중에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막 이러니까 다시 그걸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많이 그 배척하던 디오니소스교를 많이 배척하던 사람들을 죽인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 0번에 어디다 여기다 쓰면 되나? 숫자 0번에 더풀. 이제부터는 타로의 풀. 얘는 천왕성을 나타내요. 천왕성이 이기호와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천왕성이죠. 그래서 얘는 우라노스를 나타내요. 크로노스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천왕성이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 수금지화 목토 그러면서 여기서 천해명. 물론 명왕성은 몇 년 전에 이 지배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번호만 12430인가 뭐 5자리 번호만 남겨두고 명왕성은 여기서 빠졌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행성이에요. 천왕성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까지는 내 행성이에요. 지구에서 도는 별. 여기서부터는 거대 행성이에요. 목성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토성 고리가 있죠. 요즘에 보면 고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왕성은 천왕성은 헛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발견한 게 요새 어, 어, 요새 제임스 앱
옛날에 보이저에서 한번 촬영해왔고, 요즘에 제임스 앱 여기서 완전히 천왕성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측해서 사진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미국에서 보냈죠. 달 탐험으로. 우리나라도 다누린가 보냈죠.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못할 때를 그것 때문에 자꾸 나가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요거예요. 제임스 앱. 그러면 그런데 이 천왕성이 발견할 때 산업혁명과 정치개혁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정치개혁이. 그래서 이 천왕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디다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물병자리 있잖아요. 이게 가디메데라고 해서 휴먼 사인, 인간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어쿼리어스인데 이 물병자리들이 이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발견할 때 해왕성 같은 거 발견할 때는 영화를 발견했고, 이 얘네들이 발견할 때는 마치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독창성,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렇죠? 혁명성, 자유충동,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에디슨이 계란 품을 때 이상했잖아요. 괴짜. 바보라고 하니까 뭐 미친 사람 이상한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뭔가를 발견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천왕성은 거의 지구의 한 60배가 넘어요. 얘네들 다 커요. 엄청 거대 행성이에요. 그래서 천왕성은 푸른 천왕성과 이렇게 번개 사인 같은 거 이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 점성학에서 천해명 걔네들이 치는 자리는 아무것도 안 넘는다. 뭔가 독특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쿼리어스는 아이고 요거 그리기가 막 해버릇 해가지고 10번 하우스가 캐프리콘, 그 다음이 11하우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하우스에 물고기 자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에 거의 진짜로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가는 건 300년 후 현재 거의 물병자리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1, 2 가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스트럭처 구조로 가는 거고 결국에 골드 에이지 요 처녀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는 지금 하면은 너무 산만하고요. 그래서 이 풀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해서 끝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왕성의 혁신 변화예요. 아주 갑작스러운 변화. 그 다음에 반항. 그게 뭐냐? 반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통에 반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물병자리 시대는 모든 이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잘 사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이 우라노스의 천왕성을 나타내고 이 바보 카드를 볼게요. 태양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냐? 풀을 뜻하는 건 타로에서 여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능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서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나타내요. 물론 여행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그 틀에 박힌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싫어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바보카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위험성, 이렇게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타로를 봤을 때 뭐를 시작하긴 하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따리가 작다는 거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도 없다는 소리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고 이 개는 말 천천히 할게요. 짜증나실 것 같아. 이 개는 옆에서 충실하게 도와주고 자기를 위험에서 알려주는 동반자 같은 거, 이런 장화, 자유로움, 아픈 절벽,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절벽 모른다. 응? 그렇지만 요 옷에 있는 이 12자리, 우리가 양자리, 황소자리, 저머나이, 쌍둥이 자리, 리오, 거기 개자리, 캔서, 리오, 그 다음에 리오 다음에 버거 처녀자리, 리브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갈자리 스콜피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스콜피오 다음이 거기 거기 사수자리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콘, 어쿼리어스, 그 다음에 파이시스. 요게 이 옷 속에 있는 거예요. 12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옷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바보카드에서 알려주는 요런 백합도 순수하고, 이 사람은 옷은 찢어졌어요. 낡았어요. 단정한 고급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에도 욕심이 없고 단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보고 어딘가 해외여행이든 어딘가 여행 가는 것도 되고 자유분방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 이 태양빛 하나로 잘 될 것 같은 게 70%예요. 단 이게 역방향으로 나오거나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좀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 여기 디오니소스기 때문에 약간 광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혼자 웃고 까불고 막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아유 미친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오고.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단 나으시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매지션,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